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WHO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세배 연봉 유혹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업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병원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뒤 거액을 갈취해온 대형 해킹 네트워크 하이브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해킹 범죄 소탕 작업이 해커들을 해킹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영하 53도의 혹한이 강타한 중국 동북부 지역이 설상가상으로 난방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방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가정용 난방 보조금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천여 명 적은 31,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4천여 명 많고 2주 전과 비교하면 7천여 명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31,662명, 해외 유입은 4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81명으로 10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33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밀접, 밀집, 밀폐한 이른바 산밀 환경에서나 고위험군은 계속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종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중교통과 병원,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는 의무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철저히 안내하고 점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직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장관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째 하락해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지정병상 5,800여 개를 하루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인 3,900여 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며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WHO는 오늘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열고 2020년 1월 처음 발표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어갈지를 논의합니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각국의 방역 태세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해제될 경우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 완화 등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테워드러스 거버러이소스 WHO 총장은 지난해 말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호남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강물까지 끌어오고 있는데요. 오선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180개 면적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관로를 통해 폭포수처럼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지난해부터 물 부족에 시달린 농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지금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됐든 영상물이 오게 돼서 올해 금년에는 풍년 농사를 지지 않냐. 전남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 농업용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농어촌 공사는 관수로를 이용해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길이만 36km로 양수장 4곳을 거쳐 공급됩니다. 전남 무안에서 이곳까지 관로를 설치해 영산강 물을 끌어올린 결과 이곳 저수율은 0%에서 15%까지 올랐습니다. 4단계에 걸쳐 끌어온 물은 하루 최대 5만 톤에 달합니다. 이 물 채우기가 완료되면 매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산면, 이곳 염산면 일대 140헥타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농민들은 올해는 풍년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고순열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가 이른바 냉동고 추위로 고생하고 있지만 이웃 일본에서도 극심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일부 지역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교통과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눈보라. 승용차 한 대가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다 쌓인 눈에 발이 묶였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열차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일본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열차 350여 편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때 30km 넘게 오고 가도 못했던 고속도로는 만 하루를 넘긴 뒤에야 풀렸습니다. 25、6時間前ぐらいですね。ざっくり言ったら食べ物。 이례적인 한파는 일본 대부분 지역을 영하권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전국 10여 곳은 해당 지역 관측사상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나가노 일부 지역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もう寒さを通り越して寒いです。氷が張るのがね、こんな風に張ったのあんまり見たことないです。 인명피해뿐 아니라 생활 속에도 한파로 인한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은 수도관이 터져 수천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빙판이 된 도로 곳곳이 통제돼 대형 택배회사 등의 물류 운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ドライバー等への情報提供など様々な課題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高速道路会社等との連携やさらなる改善を図っていくものと承知をいたしております。 한편 폭설로 10시간 가까이 승객 약 7천 명이 열차에 갇힌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회사 측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은 한소에 더 살인적인 추위라 할 수 있는데요. 영하 53도까지 내려간 중국 동북부 지방에 설상가상으로 난방대란까지 겹쳤습니다. 유럽으로 갈 러시아 천연가스를 헐값에 사들인 중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에 낀 현관을 열자 냉동창고 같은 복도가 펼쳐집니다. 철제 난간에 물을 붓자마자 얼음 코팅이 되고 사비에 깬 달걀도 곧바로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영하 53도, 역대 최저 기온을 갈아치운 중국 최북단 모호 일대의 모습입니다. 免费啊，不收门票，就是一个小区的这个单元门铃，太有意思了。 기록적 한파가 강타한 중국 동북과 화북 지역, 설상가상으로 난방 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춘제 연휴 때 지역 난방업체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으로 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헐값에 사들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본 중국, 연료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제로 코로나 3년 재정 적자에 시달려온 지방정부가 가정용 난방 보조금을 끊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산업용 가스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반면 가정용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민영화된 지역 난방업체들이 공급을 꺼리는 겁니다. 이미 춘제 연휴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一些地方和企业对民生用能保供稳价的措施没有落实到位。 더구나 최근엔 대기오염을 이유로 석탄도 떼지 못하게 하면서 중국 농촌 지역은 여느 때보다 추운 춘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설 연휴 전후 동아시아에 몰아닥친 기록적 한파와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외신들은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6일 미국 CNN과 영국 BBC 등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을 휩쓴 살인적 한파가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분석하며 남북한과 일본, 중국 등의 현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CNN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일부 도시에서는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으며 제주 항공편과 여객선 결항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내보다 두세 배 되는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마제로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첨단 기술이 사용되는데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여주고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반도체 소재업체에 넘긴 전현직 연구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50대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와 동업을 약정한 뒤 연구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내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1곳에서 반도체 연마제 실험 자료 등을 중국 업체로 넘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그걸 자료를 이용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받던 연봉보다 두세 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조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은 실제로 중국 업체 임직원으로 이직했고 일부는 중국 업체의 지분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인 A씨는 중국에 새로운 법인까지 설립했지만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나선 특허청 기술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기술 유출로 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 공정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덜 미세한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받은 기업은 그만큼 개발비가 전략이 되잖아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추월당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00여 건으로 이 중 국가 핵심 기술은 36건에 달합니다. 특허청은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병원,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벌인 해킹 네트워크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젯밤 법무부가 미국을 비롯한 80여 개 국가에서 해킹을 벌인 국제 랜섬웨어 네트워크 하이브를 해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정상 작동을 막은 뒤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으로 하이브는 전 세계 1,500곳 피해자를 상대로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맹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벼락처럼 크게 오른 난방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원룸 난방비도 2배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김상현 씨. 최근 관리비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은 6만 1,000원. 한파에 난방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평소 3만 원대로 나오던 요금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월세격으로 한 3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난방비만 6, 7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원래 세워뒀던 지출 계획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김 씨는 평소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는 수면 양말을 신거나 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또 잘 때는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난방비 폭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난방비가 크게 오르자 온라인에서는 각종 절약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고 커튼을 달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난방할 때 가습기를 켜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수증기를 타고 열이 집안을 고루 돌아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난방의 경우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설정 온도를 낮추고 외출하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량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난방 시설부터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에너지 효율이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자기가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각종 물가 상승에 예상치 못한 난방비 폭탄까지. 각자의 절약 방식으로 유독 추운 이번 겨울을 힘겹게 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10만 원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또 경로당 노숙인 보호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도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최강 한파에 경로당의 난방비가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12월 달에 일단 난방비가 얼마 나왔어요? 113만 3천 한 7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한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서울시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나이 등 조건 없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 별개로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시설 규모가 크지만 난방 예산이 부족한 시립 또는 시지원 사회복지시설 900여 곳에는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노숙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최대 60만 원까지 정액 지원합니다. 경로당도 5개월간 11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집행합니다. 창호를 재시공해드린다든가 단열재를 시공해드린다든가 혹은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로 바꾸어서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고 하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에도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로 서민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가스공사 역시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올해 난방비는 지난해 인상분의 2배 정도는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 11배 이상 오르는 사이 도시가스 요금을 묶어뒀던 것이 큰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탄소 중립이 강조되면서 국제 LNG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00만 BTU당 6.1달러에서 12월에는 27.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9월엔 69달러를 넘었습니다. LNG 가격이 1년 반 만에 11배 넘게 올랐지만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1년 8개월간 동결되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38% 인상에 그쳤습니다. LNG 도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격차는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쌓였습니다. 현재까지 10조 원, 이 미수금은 소비자들이 가스공사에 갚아야 하는 빚인 셈입니다. 적자를 끌어안고 한전처럼 그래 우리 채권 발행해서 계속 부채 누적할게 이게 안 돼요. 미래의 소비자들이 그 미수금을 갚아줘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20년 이상 장기 계약 물량을 80%, 단기 물량을 20%로 조절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 물량도 환율과 유가에 연동되고 특히 지난해에는 4분기 들어 단기 물량이 확대됐던 게 미수금 증가의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올해만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10.4원 올려야 합니다. 지난해 인상액의 2배 수준입니다. 더구나 올해 1분기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만큼 2분기 이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LNG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봉쇄를 해제를 해서 중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25년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주택용 가스요금을 38% 올리는 사이 영국은 264%, 독일은 358%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는 물론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지금 상황이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전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미국 경제가 지난해 2%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GDP 성적표에 크게 기뻐하며 한국 기업을 미국에 유치한 성과를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3분기 3.2%에 이어 4분기 2.9% 성장률을 기록하며 앞선 1, 2분기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2022 연간 GDP 성장률은 2.1%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2.9%는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2.1% 증가하며 GDP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가운데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것으로 여전히 일자리가 넘쳐나는 노동시장 과열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천 건 줄어들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37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자리 시장 미래는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n company. They're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I said, why the United States? To the CEO when I was in Korea. He said, because you're the single best workers in the world and you're the most reliable nation in the world. 그렇다고 올해 경제를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율에 민감한 건설과 주택 시장의 둔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가계 저축이 고갈되고 신용카드 빚이 쌓이고 있는 것도 소비 지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다음 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상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금 추세대로 물가가 잡히면서도 노동시장이 계속 견고하게 버틴다면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면서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절정으로 상징되는 예술가 미켈란젤로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피에타와 같은 조각부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까지 조형예술의 3대 장르인 회화와 조각, 건축을 모두 섭렵한 천재 중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